그런 경우에는 서식 자체가 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내과에서 부탁을 한 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동물이고 주증상이 뭔지 이런 거 다 이제 해가지고 어디 찍을지 체크가 다 돼갖고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흉부를 찍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관 이탈 전이평가 이런 거 몇 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찍냐가 조금 달라요. 흉부를 찍을 때. 그래서 그것을 그런 거고 흉부, 그 다음 복부, 그 다음에 자 흉부 복부 다음에 찍는 부위가 어디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찍는 거죠. 주로 머리라든지 두개골, 그렇죠?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뼈, 팔, 앞다리, 뒷다리. 이제 보통 이제 머리라든지 두개골 같은 데는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어도 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뼈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많이 이렇게 옛날만큼 찍지는 않고 요새는 MRI를 찍는 편인데 어쨌든 부위는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머리, 척추 쪽은 딱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MRI까지 이제 보통 찍게 되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찍는 거는 복부랑 흉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부랑 흉부를 이제 제일 많이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이랑 척추 쪽으로 이어지는 중추신경 쪽이죠.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팔다리, 관절까지 찍게 되고 관절 같은 경우는 뭐 앞에 3개, 뒤에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는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발목 관절. 뒤에는 엉덩이 관절,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뒷발목 관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6개를 찍게 되고 그 외에도 어디가 뭐 골절됐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만약에 보고 싶다 하면은 뭐 그런 것들 이제 선택해서 찍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조정하는 게 이거라 그랬죠. 요거를 이따 한번 돌려보세요. 살살 돌리게 되면은 콜리메이터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콜리메이터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사실은 이 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제 찍는 부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저희 거는 안 돼요. 판이 움직이는 게 조금 모형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이렇게 딱 위에서 조절을 하게 되면은 찍는 부위가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 있는 부위가 꼭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십자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십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앞쪽, 센터, 뒤쪽을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흉부랑 복부 정도는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어요. 자, 흉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찍어야 되냐면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슴 쪽은 폐가 있기 때문에 폐는 공기가 있죠. 공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아주 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부위가 잘리지 않고 다 포함이 돼야 돼요. 폐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까맣게 나오는 폐 부위가 잘렸죠. 그런데 얘는 잘리지 않고 끝까지 나왔죠. 그래서 폐의 양측 옆이 제대로 잘리지 않고 나와야 된다. 우측. 자, 흉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측 레터럴이랑 VD 이제 2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 레터럴이랑 VD를 찍을 때 이 사진은 우측 레터럴로 지금 옆으로 뉘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폐가 잘리지 않고 까만 부분이 다 나와야 되고 자 잡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잡는다 그랬죠? 뒤에서 앞에서 한 명씩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머리를 갖다가 가만히 안 있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를 막 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케이스가 많은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머리를 잡아주든지 귀를 잡아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부는 반드시 최대 흡기실. 최대 흡기실이라는 거는 강아지가 누워있으면 이제 숨을 쉬겠죠. 그러면은 할 때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뱉을 때 가슴이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옆에서 이제 강아지 이제 누웠다고 보면은 한쪽씩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갈비뼈가 있고 가슴 있는 데가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겠죠. 숨을 쉬면서. 그러면은 올라올 때 최대로 올라왔다고 판단될 때 그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촬영은 반드시 최대 흡기에 하고 반대로 복부에 찍을 때는 최대로 내려갔을 때 후 하고 내뱉을 때 최대 호기에 찍습니다. 그래서 흡기 최대 들여마실 때 찍으면 되고 자 어디를 찍으라 그랬죠?
자, 이게 중요해요. 어디를 찍는지. 자, 보면은 앞쪽, 센터, 뒤쪽, 그 다음 위, 아래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위, 아래는 강아지 두께만큼 맞추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쪽, 뒤쪽은 어떻게 맞춘다 그랬죠? 자, 일단은 강아지, 여러분 집에 이제 강아지 있으면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견갑골 있는 데가 만져집니다. 견갑골이 요 뼈가 만져져요. 여기 이렇게 말캉한 게 아니죠. 딱딱한 뼈가 만져지고 딱 뼈가 끝나는 요 부위 쪽에다가 딱 센터를 맞추면 돼요. 센터를 맞추고 위아래는 두께만큼 맞추고 뼈가 끝나는 쪽에다 센터를 맞추고. 자, 그러면은 좌우는 어떻게 맞출까요? 자, 좌우는 만약에 내가 앞쪽이나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앞쪽만 맞추든지 뒤쪽만 맞추든지 하나만 맞춰도 되죠. 이 길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양쪽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뒤쪽을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요 아래쪽에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흉골이라고 해서 뼈가 하나 있죠. 단단한 뼈가 다들 만져지죠. 이 뼈가. 그러면은 이 뼈 쪽 맨 마지막 뼈를 우리가 칼돌기라고 그런댔어요. 지포이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 뼈에서 손가락 뒤로 3개 정도, 손가락 뒤로 한 3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쪽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강아지를 딱 만지게 되면은 딱딱한 흉골이 느껴져요. 흉골이 느껴지고 흉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말랑말랑한 살이 있겠죠. 그래서 흉골을 느끼고 나서 그거보다 3손가락 정도 뒤에 가게 그 뒤쪽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뒤쪽이랑 센터가 맞춰지죠. 그러면 앞쪽은 자연히 맞춰지죠. 위아래는 두께만큼 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렇게 콜리메이터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찍으면 되는데, 자, 찍었는데 이상한 것 같다. 가령 가슴인대가 잘렸다. 여기 지금 폐인대가 잘렸다. 그럼 그냥 다시 찍으면 돼요. 옛날처럼 찍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상하다 싶으면은 다시 찍으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빨리빨리 찍는 게 좋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찍어야지 방사선 노출이 적어요. 그쵸? 두 번째는 강아지가 못 기다리죠. 그쵸? 강아지가 계속 이렇게 눕혀놓고 찍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얘는 뭐 착한 애지만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한 방에 찍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찍는 게 좋아요. 자,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나중에 이따 잡는 걸 한번 해보실 텐데 실견은 아니고 이제 인형으로 할 거지만 두 사람이 컨트롤 해야 돼요. 두 사람이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장갑을 사실 끼고 한다기보다는 이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막상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잘 안 끼려고 그래요. 이거 끼면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 그 스키 장갑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스키 장갑을 끼고 젓가락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장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이거 끼는 걸. 저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끼세요. 끼면은 뒷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양쪽 다리를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쪽 다리씩 잡아도 돼요. 어쨌든 아래쪽만 뒤로 쭉 펴주면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앞다리를 쭉 펴주면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보다 할 일이 더 많아요. 할 일이 더 많은데 일단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귀라든지 얼굴을 잡아야 됩니다. 팔만 쭉 당기면 어떻게 하죠? 강아지가 뒤는 괜찮은데 다리만 잡아서 당기는 상황이면 뒤는 괜찮은데 강아지가 자꾸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은 몸이 뒤틀려갖고 엑스레이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경우는 비글 같은데 귀를 지금 잡았죠. 귀를 잡아도 조금 귀가 좀 큰 애니까 귀를 잡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귀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은 귀 잡으면 아파한다거나 하면은 머리를 갖다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머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리를 잡아서 양쪽에서 쫙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콜리메이터 여기 딱 맞추면 되죠. 그래서 센터는 견갑골이 끝나는 부위의 센터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만져면 흉골이 만져져요. 딱딱한 흉골. 그 다음에 그 뒤는 살이 만져지는데 흉골 쪽에서 한 3손가락 정도 가서 뒤쪽을 맞추면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찰칵하고 찍으면 돼요. 자, 뭐 잘 찍었는지 이제 평가할 때는 사실 이 척추 같은 게 이제 잘 배치가 돼 있는지 어디 이제 뭐 뾰족하게 나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이제 갈비뼈 같은 경우도 사람도 갈비뼈가 2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으로 누우면은
정확하게 찍었으면 갈비뼈가 서로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걸로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면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동물보건사가 엑스레이 전문 동물보건사가 찍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엑스레이만 배우는 사람들이고 엑스레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자기들이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사진이 안 나오면 계속 찍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 2장 찍는다 그랬죠? 하나는 오른쪽으로 눕힌 거, 하나는 배를 까디짓고 눕힌 거. 그래서 배를 까디짓고 눕힌 것도 범위는 똑같아요. 센터 여기 견갑골이 이쪽에 있겠죠. 그럼 견갑골이 이쪽에서 만져지겠죠.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서 맨 끝부분에 센터를 놓고 그 다음 흉골이 여기서 만져지겠죠. 만져지는 곳에서 한 3손가락 정도 뒤로. 자, 그럼 이번에는 앞뒤 길이가 어때요? 몸의 두께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위아래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돼요. 자, 이제 찍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까랑 이제 되게 비슷한데 두 사람이 보통 잡습니다. 아까처럼 한 사람은 뒤에서 다리를 잡고 한 사람은 앞에서 다리를 잡는데 지금 강아지가 어디를 같이 잡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귀를 같이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람도 장갑을 낀 채로 다리를 잡았는데 제가 여기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얼굴을 누르고 있다든지 얼굴을 컨트롤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리만 잡으면 강아지가 또 고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몸이 척추가 휘어버려갖고 흉부사진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리만 잡아당겨도 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머리까지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일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다른 사람 앞을 잡도록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자, DV는 뭐라 그랬죠? DV는 엎드려서 찍는 거죠. 그러면은 등 쪽에서 배 쪽으로 광선이 나와서 이름이 이제 DV가 되는 거고 범위는 똑같아요. 까만 게 다 나오게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찍는 범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갖다가 견갑골의 뒤쪽으로 놓고 그런 식으로 찍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자, 일단은 복부는 자, 복부는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죠? 횡격막부터 대퇴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찍었을 때 흉부는 찍었을 때 이 까만 부위가 끝까지 다 나와야 된다 그랬죠? 복부는 딱 찍었을 때 까만 부위랑 하얀 부위의 경계가 되는 걸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해요. 사람도 여기쯤에 횡격막이 있어요. 횡격막이 반드시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대퇴골두라고 해서 여러분 강아지 만져보면은 엉덩이인데 만져보면은 살이 되게 많이 찐 애들은 잘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엉덩이인데 만져보면은 옆에 다리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하기는 쉬워요. 뒤에 범위 잡기는 되게 쉬워요. 딱 거기까지 나오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횡격막부터 대퇴골두까지 그 다음 두께는 몸의 두께만큼 하면 되는데 이건 강아지도 이제 2장 찍겠죠. 하나는 우측 레터럴 찍고 다른 하나는 VD를 찍겠죠. 우측 레터럴을 찍을 때 여기를 딱 만지면 이게 튀어나오게 느껴져요. 튀어나온 부위 바로 뒤에까지가 뒷부분이 되고 센터를 어디에다 갖다 두냐면 센터를 자 강아지 옆에 여기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갈비뼈가 만져져요. 그래서 갈비뼈가 어디서 끝나는지 딱 만져집니다.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에다 센터를 두면 돼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흉부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센터를 갖다가 견갑골 뒤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이제 맞춘다 그랬죠? 이제 강아지 같은 복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만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퇴골두인 데가 뒤로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센터로 오고 그럼 앞은 자연히 맞춰지겠죠? 그렇게 해서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부 촬영도 기본적으로는 흉부 촬영이랑 똑같아요. 어디를 찍느냐만 다르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사람, 뒤에서 한 사람 잡고 있죠. 자, 앞에 사람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반드시 얼굴이라든지 귀를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몸을 좌우로 쫙 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앞뒤에서 좀 팽팽하게 당겨주는 게 좋고, 강아지가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면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강아지는 대부분 이제 동물병원 오면은 엑스레이 찍을 때는 보통 엑스레이실에 들어가서 따로 찍죠. 그럼 그때부터는 보호자랑 헤어져요. 그러면은 보통 병원에 온 강아지들은 강아지의 그 성격마다 다르지만 엄청 기고만장한 경우가 많아요. 주인의 품에 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한테 오게 되면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찍을 때 사실 막 앙앙거리고 막 난리 쓰는 애들도 찍을 때는 이렇게 순종적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딱 찍어주는 게 좋고, 이것도 이제 찍는 걸 평가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VD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VD도 찍을 때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쪽이 두께만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쪽 있는 데가 이제 끝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갈비뼈인들을 센터로 놓고 지금 이제 찍으면 됩니다. 여기는 약간 잘렸는데, 이게 지금 엉덩이 뼈예요. 장골이라고 해갖고 이쪽에 한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 살짝 뒤에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게 센터 여기다 놓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걸 늘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동시에 늘어나요. 그래서 한쪽만 늘려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자, 흉부든 복부든 어쨌든 찍는 건 똑같아요. 찍는 건 똑같고, 얘를 갖다가 지금 강아지 어떻게 하죠? 아까 흉부 하던 거랑 똑같죠? 아까는 가슴 있는 데를 찍었고 지금은 배 있는 데를 찍었고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쭉 당겨주고, 앞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다리를 쭉 당겨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팔목으로 뭐 하고 있죠? 목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갖다가 좌우로 돌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을 이제 컨트롤 해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찍으면 돼요. 요도 스트레스까지는. 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찍는 거랑 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이거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어떤 병원은 완전히 암실이 된 데가 있어요. 암실이 된 데는 여기도 훨씬 어둡고 빛은 한 개도 안 들어와요. 딱 키면은 진짜 불만 딱 들어오는 수준이고, 그렇지 않고 막 옆에서 약만 들고 막 그냥 병원 한 켠을 엑스레이실로 만들어 놓은 데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 조도는 한 요 정도 되고 밝기가 요 정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켜갖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제 동물보건사든 수의사든 동물 이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동물 일단 데리고 들어가면은 꽤 흔한 경우로 보호자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암실에 문을 열고 막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아지랑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강아지가 조금 힘들어 할까봐 불안해서 그런다든지 자꾸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때는 절대로 안으로 들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으로 들어보면 안 되고, 사실 엑스레이 찍을 때 보면 알겠지만 약간 강압적으로 잡고 찍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왜냐하면 찍을 때는 딱 이 찰나의 순간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게 잡습니다. 그럼 보호자들이 그걸 보고 우리 동물한테 왜 저러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나 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곳 바깥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라 그러죠? 저기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사선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컨트롤이 되고. 잠깐만요. 잠깐. 컨트롤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기계가 대부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이건 병원마다 다른데 굉장히 이제 구형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 안에는 깡통이에요. 모형이기 때문에 깡통이지만 어쨌든 겉모양은 신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위에 이제 튜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튜브에서 꽝 하고 때리면은 빛이 산란이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엑스레이가 우리가 찍는 범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엑스레이가 광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엑스레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가 떨어지는 범위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엑스레이 범위에 내 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가깝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엑스레이 광선에 노출될 수 있겠죠. 광선에 노출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지만 그냥 곁에 서 있기만 해도 이거를 막고 되든 어떻게 되든 내가 2차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범위를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꽝 떨어졌을 때 이 범위만큼만 엑스레이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노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출 조건을 제대로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노출 조건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가 이 콜리메이터라 부르는 시준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VP, 세 번째가 마스,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일단은 콜리메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찍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이 이렇게 한 요 정도 된다. 그럼 요만큼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손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넓혀서 찍으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손만 노출이 돼야 되는데 팔까지 노출이 되니까 노출이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뼈가 나오는 건 똑같지만 뭐 연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자세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아예 사이즈를 맞춰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출 조건이 딱 완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찍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찍는 방향은 이제 두 개라 그랬죠. 이제 강아지가 이제 딱 와갖고 찍으면은 여러분이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강아지를 찍는다 그러면은 되게 쉬워요. 잡기도 일단 쉽고, 그죠? 일단 잡기가 쉽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애들이 그래도 좀 순한 편이에요. 그런데 진짜 작은 애들 있죠. 말티즈, 막 2kg짜리 막 말티즈, 치와와 이런 애들 찍는다면은 일단은 잡기도 좀 어렵고, 찍기도 어렵고, 찍다가 막 끼갱하면 어디 부러지지 않을지 걱정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걱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한 중형견 되면은 그렇게 찍기가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작을 때는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쫙 찍죠. 그러면 클 때는 뭐 리트리버를 찍는다, 셰퍼드를 찍는다,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찍을 때 이만한 리트리버라고 해도 흉부라든지 복부가 한 장에 안 나옵니다. 강아지가 워낙 크니까. 그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때는 원래는 이 테이블이 움직여요. 이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테이블을 움직여서 한 장 찍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두 장 찍고, 그래서 뭐 흉부가 두 장 나오고 복부가 두 장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찍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급적이면 보호자는 들어오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30kg, 40kg 되는 강아지를 두세 명이 하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가끔씩 보호자가 와서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자, 일단은 방사선 이제 찍기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차폐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광선에 노출될 수도 있고 2차적으로 광선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몸통이에요. 몸통. 그래서 몸통 부위 있는 데는 항상 그 납으로 된 옷을 입어서 보호를 하고, 팔다리까지 나오는 거는 어쩔 수는 없는데 팔다리는 그래도 노출이 돼도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장갑을 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보호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납으로 된 옷이에요. 납으로 된 옷이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착용하죠. 그쵸? 이게 이제 굉장히 무게가 있어가지고 하다가 뭐 좀 엑스레이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몸이 되게 피곤해요. 이걸 어깨에 이제 쥐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찍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뒤에를 되게 대충 했는데 뒤에를 제대로 묶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딱 제대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목 있는 데는 그대로 노출되죠. 사실은 목 있는 데도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노출되면은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거나 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새 나오는 옷은 이렇게 갑상선까지 덮어주고, 그게 없으면은 갑상선 보호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보호대까지 하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갑입니다.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따 한번 껴보세요.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일단은 이렇게 굽혀지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다리를 양쪽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다리를 양쪽으로 잡는 거는 이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앞에서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쪽 다리를 이렇게 해서 잡고, 얼굴을 잡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잡는 게. 게다가 막 잘못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 작은 강아지 이제 부러질 수도 있죠, 뼈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갑은 사실 끼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찍다 보면 손이 여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이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장갑을 반드시 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고글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고글인데 사실 고글은 잘 안 써요. 고글 쓰는 거 거의 못 봤고, 요거는 이제 방사선 차광시키는 고글인데 그냥 안경 위에 이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것만 이제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 뭐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무슨 다양하게 있는데 고글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복부랑 흉부를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랑 흉부를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몸을 갖다가 이렇게 눕히고, 자, 사진은 항상 2장 찍는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하나가 오른쪽 레터럴,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바닥에 닿았으면 이걸 우리가 오른쪽 레터럴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VD 찍죠. VD가 이렇게 엎어놓고 찍는 거예요. 요 앞 잡아보시겠어요? 네. 팔을 잡아주세요. 팔을 앞뒤로 당겨서, 자, 요런 식으로 찍는 게 VD죠. 자, VD 찍을 때는 지금 팔도 잡지만 고개를 갖다가 살짝 컨트롤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훅 돌아간다 그랬죠? 네, 요런 식으로 앞뒤로 잡아서, 네, 됐어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찍는 부위가 이제 흉부랑 복부예요. 흉부랑 복부고, 찍으려면 여러분들이 콜리메이터를 맞추고 노출 조건을 맞춰야겠죠, 처음에. 그 다음에 KVP라든지 마스 같은 걸 조정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보통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붙어 있는 대로 그냥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고, 자, 찍을 때 일단은 흉부 찍을 때 우측 레터럴 한 장, VD 한 장 이렇게 찍겠죠? 2장 찍는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센터, 앞, 뒤, 위, 아래 있다 그랬죠? 일단 위아래는 맞추기가 쉬워요. 그냥 몸의 두께만큼 맞추면 되죠,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센터는 어디 와야 된다 그랬죠? 견갑골의 바로 뒤쪽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제 해부 구조를 보면 여기가 견갑골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를 만지면 옆에 튀어나오는 거 있죠? 아래쪽으로 이 뼈가 느껴져요. 이 뼈의 뒤쪽까지 여기에 센터가 오면 됩니다. 이 뼈의 뒤쪽에 센터가 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어디에 와야 된다 그랬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칼돌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골이 있으면은 맨 마지막 흉골이 칼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갈비뼈고 여기가 흉골이에요. 흉골의 맨 마지막 요 튀어나온 데가 칼돌기예요. 칼돌기 뒤부터는 살이 그럼 말랑말랑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눕혀놨을 때 살을 슥 훑어서 딱딱하고 말랑말랑한 부분이 시작되겠죠. 딱딱한 부분보다 손가락 3개 정도 뒤로 가면 됩니다. 3개 정도 뒤로 간다고 치면은 이 정도로 찍으면은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흉부가 나오겠죠. 요새는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라 그랬으니까 찍자마자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찍으면 됩니다. 찍을 때는 보통 페달이 있죠. 그래서 딱 누르면은 징 하는 소리가 나죠. 징 하는 소리가 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쵸. 징 할 때는 반 셔터만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착각하면 찍힙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보정하러 옆에 들어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찍습니다 하고 지징할 때가 되기 전에 나가야 돼요.
나가든지 아니면 큰 병원은 콘크리트 벽으로 된 데가 따로 있어요. 그 뒤에 숨어 있든지.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찍어주면은 보시면은 위아래는 두께가 맞았죠? 그 다음에 견갑골 뒤쪽 센터에 오고 그 다음에 칼돌기에 손가락 3개 정도로. 요거는 병원마다 기준이 대신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로운 기준을 배우게 되면 그거에 맞게 적용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오른쪽 레터럴로 하나 찍었죠. 자, 찍을 때는 언제 찍는다 그랬죠? 최대 흡기에 찍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숨 쉬면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려가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장 높이 올라오기 직전에 탈칵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강아지가 일단은 엑스레이 방에 딱 들어오면은 엄청 흥분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헥헥헥 거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헥헥헥 거려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찍어버리면은 사진이 이 상태에서 찍혀버리니까 흔들려 버려요. 우리도 막 이러면서 손 흔들면서 찍으면 흔들리듯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찍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많아요.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귀를 잡든지 얼굴을 잡든지 컨트롤 해주는 동시에 강아지 코에다 바람을 후 하고 불어주면은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숨을 딱 안 쉽니다. 그럼 여기가 탁탁탁 멈추겠죠? 이때 딱 찍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 흡기에 찍는 게 실패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땐 최대 호기에 찍든 다른 때 찍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헐떡거릴 때 찍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이젠 2장 찍어야 되니까 하나는 DV죠. 그러면은 이거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팔을 조금 바깥쪽으로 한 요 정도 잡아주세요. 그쵸, 이 정도 잡고 그쵸, 얼굴을 컨트롤하고 뭐 팔꿈치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때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좀 내려갈게요, 올라갈게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쵸. 자, 요 정도 됐으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견갑골 견갑골 있는데 끝부분이 센터로 오는 거죠. 살짝 한 요 정도였나?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다 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겠죠? 딱딱한 부분에 다음 부분은 말랑말랑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 칼돌기에 손가락 3개 뒤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이 두께는 몸의 두께만큼 조절을